안녕하십니까. 이달의 건축가 일상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건축가를 모셨습니다. 은혜 공동주택을 건축 설계하신 김현준 건축가와 김태현 건축가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일상 토크에서 이렇게 두 분의 건축가를 동시에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건 처음인데요. 중간에 뭐 이렇게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일상 건축 토크쇼는 그냥 제가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유튜버들이 질문을 뭘 하고 싶은 걸 하신다고 하면 그 사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질문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참 되게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건축가들은 뭔가 철학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그래서 자신의 있는 어떤 삶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철학이요? 김현준 건축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뭐 너무 거창한 질문이어서 사실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근데 뭐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의 좀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가르치고 뭐 한쪽으로 이제 배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저희끼리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감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학생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학생도 마찬가지로 또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내가 얘를 좋아하게 되고 또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물도 좋아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작업했던 은혜 공동체나 이런 데가 기독교 베이스인데 그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제자 훈련, 예수님의 뭐 어떤 그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아까 학생들한테 관련된 애정이라고 보면은 그게 하나의 차원을 딱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원칙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좀 힘들 때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이게 꼭 뭐 돈 받고 하는 일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조금 그거보다 위에 올라가면 잘 된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라고까지 뭐 거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뢰라든지 어떤 그 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돼야지 그 다음 관계가 잘 쌓여진다는 그런 보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철학적인 것보다는 삶의 어떤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철학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단지 뭐 제가 그냥 소신껏 그냥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인생이 짧으니까 가능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 그게 제 철학이고요. 그래서 건축에서도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건축주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뭐 일이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상 하게 되면 또 다른 철학은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과 조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시스템을 수립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신뢰와 뭐든지 신뢰와 소통 뭐 그런 거에 기반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건축가들의 가장 원하는 것도 건축을 가려서 해야지 좋은 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실은 좀 쫓기다 보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 아까 김태현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 되게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이 건축주와의 의견 차이는 어떻게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거와 건축가에게 건축주란 무엇인가? 뭐 이런 되게 좀 하나는 좀 디테일한 부분의 얘기 같고 하나는 좀 포괄적인 얘기 같아요. 그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듯해요. 그런데 저희 처음에 시작하면은 가능한 한 많이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는 터라 건축주와의 의견 차이로 사실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어요. 굉장히 한 처음에 공동체일 같은 경우는 2주마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의견 조율하고요. 사실 이렇게 둘이가 많이 싸우지 건축주와는 거의 싸운 적은 없었던 듯해요. 그죠? 것 같아요. 저희들의 건축주분들의 특성은 한번 어떻게 살고 싶은 가치는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실 때 또는 프로젝트가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 아닐 때 그럴 때 한번 던져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는지에 기대하고 오시는 그런 호기심 많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건축주의 정의는 아닐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그 건축주가 잘 맞아야지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올 그렇죠. 텐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건축주란 그 계약 관계가 사실 갑을 관계로 그렇죠.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조금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 건축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건축주는 그걸 갖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회의하다가 건축주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도 있었고 그게 또 반영이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이게 언어가 주는 어떤 그 한묵적인 어떤 뜻이 있는데 건축주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이 주인 모든 것 통틀어서 주인이 된 듯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의뢰인일 수도 있는데 주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 보통 갑과 을의 관계로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그 디자인할 때는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건축주와 건축가의 관계가 진짜 이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잘 되고 협의가 잘 될 때 저도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뭔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끝에 가면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대답을 할 차이는 아닌데 생각해보니 제가 의견이 좀 다를 때 강하게 막 얘기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저와 저희 건축주분들께서 제가 좀 다를 수 있고 해서 제가 하는 대답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못할 듯해요. 아마 분명히 상처받은 건축주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생각해보니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뭐라 그러죠? 이 오너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디자인의 초기 단계 그게 많아요. 그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애정을 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최근 계약서에 뭐 동행 관계 계약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언어들을 잘 정립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주신 질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은행 공동체를 보면서 유튜브에서 봤을 때 또 김현준 선생님 배경이 앞에 있는 큰 모델 있잖아요. 사실 건축가가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 모델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렇게 큰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라든가 또 건축에서 건축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이미지는 속일 수 있지만 모델은 속일 수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모델을 좀 많이 만들고요. 모델로 많은 것을 확인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모델을 계속 많이 만들 만큼도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과 그런 게 그 자원이 다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는 역시 만들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3D 툴도 있고 네. 뭐 비주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거 못해도 또 만드냐 네. 뭐 이런 사실 질문도 스스로 해요. 근데 또 나와 보면은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뭐 맞아요. 이걸 네. 띄었다가 다시 네.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고 그게 아까 지금 임태현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도 사실 뭐 확신해서 설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면 얘가 그 순간에 새롭게 정의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정의돼서 이거 네. 이 정도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우리도 다시 이렇게 좀 확신한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건축주분들도 보통 다 좋아하시고. 진짜 그것도 네. 뭐 저희도 같은 전자라는 네, 무슨 네. 또 보면 생각들이 사실은 둘이가 다른 생각을 좀 하다가 네. 실제 어떤 리얼리티하는 그 모델이 딱 있는 순간에는 그렇죠. 뭔가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뭔가 서로가 결정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축에서 모델이라는 어떤 툴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결론을 내기에 가장 빠른 수단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두 분이 또 이 같은 사무실에도 계시고 또 같은 그 교육도 가르치고 계시고 이게 엄청난 그 같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다르게 건축되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있으시면 또 건축가 또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분들은 건축 말고 다른 거 할 때 뭐 할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일을 외에는 좀 같이 이제 쉬는 거 그런 어떻게 쉴까에 대한 상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천을 잘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대부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릿속에는 하와이에 있어 지금. 우리 되게 달라요. 사람이 다른데 아마 그게 그 같이 오랫동안 건축을 하고 살 수 있는 이유인 듯해요. 네. 예를 들어 보죠. 김현중 교수는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동물을 봐요. 예쁜 개, 귀여운 개, 고양이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좋아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게 탐정, 추리, 약간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무슨 고고학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온갖 드라마 뭐 있잖아요. CSI 네네네.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법 쪽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건축을 안 했으면 저는 경찰, 변호사, 판사, 아니면 탐정, 뭘 해도 잘 어울릴 아니면 것 법의학자 뭐 이런 걸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츠라는 소송이라는 그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를 다시 계속 보면서 그 해리 왕자의 지금은 그 왕세자비가 된 그 메간이 나온 건데 그거 보면서 막 대리만족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쉴 때도 그 싸우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싫은 거예요. 김현중 건축가는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상황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스트레스 즐거움이 있잖아요. 푸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항상 그 반지만 봐서 비슷한. 반지에 제한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저 반지랑 안 가요. 아니 독자들이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간단히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공감했던 이야기 중에 요새 세상에서 건축을 하는 거는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사람? 되게 막 다양하게 아무렇게나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여러 사실과 단서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과 막 무수하게 막 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 개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이 건축가에게 요구되는 듯 해요. 요새 이 어렵고 힘든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도면이나 모델 뭐 이런 것들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이 가치를 매김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라는 그 직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왜 설계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씀도 거꾸로 하시고, 또 거꾸로 우리는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그런 가치가 있는 듯하고 그런 부분을 사실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더 좋은 건축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저는 굉장히 건축하면서 저 자신은 되게 이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그게 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건축을 한다. 사실 그 말이 또 맞는 말인 게 너무 상황은 참 힘들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디자인은 정말 그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여러 가지 조율과 그런 또 안전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그것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이제 싸워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물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이제 나온다는 거여서 그 과정 자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데 어쩔 땐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서 조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사실 원래 하려던 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공동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제 실제 뭐 건물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많이 이제 기여를 하셨고 또 실제 거주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받는 것도 있고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무리 힘든 과정, 싼 설계비 이런 거랑 좀 비교하더라도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분들의 삶에 우리가 좀 그러니까 관여가 된 것 같아요. 관여가 된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느끼고 나서는 이게 좀 참 좋은 직업이다. 건축이 또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고 한편으로 또 그렇게 느끼고 또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저는 예. 건축가라는 직업이 가장 재밌고 이렇게 보람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근데 가장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희망이 부풀어 있을 때 우리를 딱 만나는 거예요. 또 그렇죠. 대부분 인생에서 맞습니다. 한두 번 정도 네. 건물을 짓고 이게 상상을 나를 펼치잖아요. 그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만남을 가지는 직업이 바로 건축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은 또 그렇게도 만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멋진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일상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